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비테세 대 스파르타 로테르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테세는 지난 주말 리그 원정에서 알크마르에 패했다. 반 힌켈과 에런슨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라인을 확실하게 내리며 수비적 운영으로 승점 추가를 노렸지만 알크마르의 화력을 감당하긴 어려웠다. 그로 인해 잔류권과 승점 차이가 더 벌어지며 강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경기가 남은 상황에서 승강 플레이오프로라도 가려면 최소 4승 이상을 따내야 하고 홈에서 최대한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스파르타는 화력을 자랑하며 시타르트에 승리했다. 휴식기 이후 나선 첫 경기였는데 최전방 공격수인 라우리센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리그 최고의 2선 중앙 미드필더인 페르스 에런이 이 경기 연속골에 성공했다. 시즌 종료 이후 있을 유럽 대항전 진출 플레이오프를 노리기에 중요한 승점이었다. 그리고 최하위권 팀 상대로도 사이토와 미토의 측면 공격을 앞세워 승리를 노린다. 스파르타의 승리를 본다. 비테세는 홈에서도 좀처럼 승점을 따내지 못하는 팀이다. 브리팅크와 비서, 모우사 등 공격수들이 해결하지 못하기에 원정팀 수비를 공략하기 어렵다. 페르스 에런의 안정적인 공격 전개 속에 미토와 라우리센이 좋은 기회를 맞이할 스파르타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엑셀시오르 대 PSV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지난 라운드에서 패하며 강등 위험이 커졌다. 예상을 깨고 고어헤드 원정에서 공격적인 운영으로 골을 노렸는데 그로 인해 수비의 부담이 커졌고 상대에게 많은 득점을 내줬다. 그로 인해 순위가 추락했기에 이번 라운드는 승리가 간절한데 호벤을 만나야 한다. 최전방에 나서 역습을 이끌 랜스를 제외한 선수들이 진영을 지키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호벤은 지난 주말 네이메언 원정에서 패하며 시즌 무패가 깨졌다. 챔스에서 도르트문트에 패하며 탈락했기에 이제 리그 우승을 위해 뛰어야 하는데 휴식기 이후 첫 경기를 내줬다. 바카요코의 골이 나왔고 쇼우텐과 조이 비어만이 점유율 경합을 잘했지만 룩 대용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그로 인해 페에노르트에게 추격의 빌미를 허용했기에 이번 라운드 승리가 간절하다. 호벤의 승리를 본다. 지난 라운드 패배에 충격이 있긴 하지만 리그 27라운드 만에 당한 첫 패배일 뿐이다. 여전히 위에 넉넉히 앞선 선두팀이고 상대를 압도할 힘이 있다. 로자노와 틸만, 바카요코가 측면을 휘저으며 라인을 내릴 상대 수비를 공략할 호벤이 승리하고 네이메언전 패배의 충격에서 벗어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에 이번 시즌 최고의 승리를 거뒀다. 상대에게 1대3으로 끌려가던 경기였는데 후반 중반 이후 내리 3골을 몰아쳤다. 하비 반스가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와 이 골을 기록했고 이삭은 왜 자신이 뉴캐슬의 주전 공격수인지를 증명했다. 부상자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지만 홈에서는 확실하게 승점을 챙기고 있다. 단, 직전 경기에서 퇴장당한 고든이 징계에 들어가기에 이 경기에는 머피와 반스, 알미론 등이 2선 공격수로 나서야 한다. 에버튼은 휴식기 이후 시작된 첫 경기를 패했다. 본머스 원정 일정이었는데 90분 내내 경기력 상으로는 밀리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안 됐다. 부상을 털어낸 칼버트 루인을 비롯해 해리슨과 두쿠레 등이 공격을 이끌었는데 수차례 기회에서 골이 터지지 않았다. 그래도 베투의 전방 존재감은 인상적이었다. 뉴캐슬의 승리를 본다. 에버튼은 가노와 오나나 등이 나서는 중앙 조합이 상대에게 쉽게 점유율을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조엘링턴의 이탈에도 기마랑 이스와 롱스테프가 나서는 뉴캐슬 상대로는 원하는 경기력을 쉽게 보여주지 못할 것이다. 이삭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할 수 있고 머피의 지원이 있을 뉴캐슬이 웨스트햄전 승리의 기세를 이어갈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노팅엄 대 풀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팅엄은 승점 삭감 징계를 받은 이후 승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다. 승격 이후 전 유럽에서
가장 많은 선수를 영입한 팀이었는데 구단 재정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은 상태다. 잔류권 커트라인에 걸려 있고 매 경기가 단두대 매치의 느낌이다. 그래도 홈 경기기에 상가레와 H 등이 중원의 라인을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고 오리기와 엘랑가가 측면을 돌파할 것이다. 풀럼은 셰필드 원정에서 90분 내내 경기를 주도하고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휴식기 이전 마지막 경기에서 손흥민의 토트넘에게 아픔을 줬었는데 그 기세를 완벽하게 이어가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4경기에서 3차례나 3득점을 뽑아내는 등 화력이 좋다. 히메네스의 공백에도 무니지의 발끝 감각이 대단하고 중원의 공격 가담도 원활하다. 노팅엄의 승리를 본다. 풀럼이 분명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원정 연전 일정 소화는 부담이다. 또 노팅엄은 상가레와 예이츠 등 수비력이 좋은 볼란치들이 팔리냐와 케어니 등 상대 중원의 공세에 밀리지 않고 역습 전환이 가능하다. 호드슨 오도이와 깁스 화이트의 이선 지원도 기대되는 노팅엄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본머스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머스는 강등권과 확실하게 승점 차이를 벌렸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리그 16호 골을 터트린 솔랑케를 앞세워 에버튼에 승리했고 홈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 라리가에서 뛰다가 합류한 위나를 비롯해 타버니에와 세메뇨, 오우타와라 등 개인 기량이 출중한 이선 공격수들이 솔랑케를 잘 지원 중이고 쿡과 빌링 등 중원을 지켜낼 선수들도 있다. 팰리스는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마테타의 골이 나오며 패하지 않았다. 그 경기를 내줬다면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을 당할 위기에 빠질 수 있었기에 중요한 승점 1점이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 원정에도 노팅엄 전처럼 수비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며 역습을 노릴 것이다. 접전을 본다. 팰리스는 9회의 부상 이탈에도 안데르센을 비롯해 워드와 리차드즈 등이 백스리로 나서며 상대의 공세를 잘 막아내고 있다. 친정팀을 만날 레르마를 비롯해 슐룹 등이 수비를 강화하고 나설 팰리스가 쉽게 공간을 내주지 않으며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벌리 대 울버햄튼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벌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첼시 상대로 승점 1점을 따냈다. 측면 수비수로 나선 아신용의 퇴장이 나오며 어려운 경기가 계속됐는데 수적 열세에도 밀리지 않았다. 그러나 아직은 잔류권과 승점 차이가 나기에 남은 8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내야 한다. 홈이기의 암도우니와 제이 로드리게스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 외에도 쿨렌이 중원에 라인을 올릴 것이다. 울버햄튼은 지난 주말 빌라 원정에서 패했다. 황희찬과 페드로 네투, 쿠냐 등이 모두 빠진 경기에서 키우메와 사라비아 등이 공격진에 나왔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에도 나머지 선수들이 잘해주며 성적을 냈었는데 주전 3톱이 모두 빠진 공백이 크다. 울버햄튼의 승리를 본다. 벌리는 오도베르와 라르센 등이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공략하며 나름 기회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아신용의 이탈로 인해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레미나와 세메두, 아이트 누리 등이 상대의 공세를 끊어내며 역습으로 전개할 수 있을 원정팀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